안녕하십니까. 빛, 물, 공기 운영자 최원환입니다. 오늘은 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 될까 합니다. 흔히들 매미는 귀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듣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이제 생명들의 이제 진화하는 과정을 쭉 되돌아보면 인간의 기능이 만약에 10개라면 1개 기능, 2개 기능, 3개 기능, 4개 기능, 5, 6, 7, 8, 9, 10 해서 아마 인간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최고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창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은 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물럭거리면서 만들 수 있다. 이 창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모두 지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말이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제게 여쭤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 나이 들면 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 뭐 병을 고친다고 해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얻어올 수 있겠느냐, 듣는 능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제가 과거에 한번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어요. 혹시 맹인 안마사, 대한민국에서는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안마 면허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맹인만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안마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안마를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안마를 하면 사람을 만지는데 얼마나 막 악소리가 나요. 근육을 만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그런데 한 20분 정도의 마사지를 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다고 해요. 세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풀어준다. 경락을 자극하여 인체가 반응하도록 해준다.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장기적으로 안마 치료를 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병원에 가면 약 먹으라 하고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완전히 치료된 사람도 없고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랫도록 병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안마를 쭉 경험해 보시고 난 뒤에 좀 일찍 알았더라면 정말 온전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안마를 하시는 분은 시각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듣는 능력이 얼마나 발달하겠습니까? 잔잔한 음악, 조그만한 소리, 우리가 이런 예사롭게 흘려 듣는 소리도 그분들은 뚜렷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기능이 엄청 좋은 맹인 안마사에게 가서 귀를 잘 듣지 못하는 할머니가
안마를 해줘라. 그러면 안마사가 가지고 있는 잘 듣는 능력 조금이라도 당겨오면 괜찮을 거다 하고 권유드렸어요. 그거는 일종의 그냥 위로 삼아 드리는 이야기였지만 안마사의 능력 분명하게 있습니다. 청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있죠. 저는 BBC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을 봤어요. 우리 전기가 흐르면 이렇게 60Hz 이렇게 오른대요. 그런데 스위치를 껐다 켜면 끄는 순간 이렇게 튀었다가 흐른답니다.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튀는 걸 고조파라고 설명한답니다.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켤 때 순간적인 부하가 걸리면서 60Hz의 주파수가 있던 게 순간적으로 고조파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조파를 내가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는 사이에 부딪히면 우리 귀 안에 있는 돌기세포가 있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음이 들어가면 부드러운 콩나물처럼 올라왔던 돌기들이 싹싹 바람이 움직이면서 우리한테 소리 감각을 전달하고 있는데 요 돌기, 손가락처럼 요 돌기 됐던 돌기가 고조파의 충격을 받으면 쓰러진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일부 세포가 침묵이 걸린 것처럼 배가 머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머리에 이상이 나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 가령 우리가 입술 어떻게 하다가 장겨울에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음식을 잘못 먹다가 입술을 씹기도 하는데 입술 세포는 부화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청력은 쓰러지면 돌기가 쓰러지면 살아나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식품 종류로 먹는다면 멕시코의 도론형은 과학자들이 실험할 때 다리를 잘라요. 다리가 재생이 돼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알았느냐? 멕시코에 있는 도론형은 아기 때 엄마 몸에서 알로 부화해가지고 나와서 아기 때의 정보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포 부활 능력이 있다면 행여나 우리 몸에서도 세포 부활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데에 무슨 아기 때의 정보처럼 전달하고 일으켜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 들자 한센 한우의 좀 먹는 방법으로 어떻게 좀 해드렸으면 안 될까. 일본의 검색해보니 튀김 요리로 술 안주거리로 팔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판매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지난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뱀 뱀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좀 흉측스럽게 느껴지겠죠. 오늘 파충류이기 때문에 도마뱀의 꼬리가 잘리면 다시 자라난다. 한국에도 오늘도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곤충 산업처럼 곤충을 식용으로 한다고 사육해서 하는 것처럼 멕시코 도련령과 꼬리가 잘려도 다시 부활하는 도마뱀을 식용으로 만든다면 세포 부활 능력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세월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뭐 할머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분들 정말 어려운 세월 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가급적 그분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뭐 듣는 기능도 좋고 좀 좋아지는 게 점점 많아지면 정말 행복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나날이 되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때 저 고소포가 발생한다. 돌기세포가 쓰러진다. 그럼 건강을 잃는 거죠. 그럼 이제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간단해요. 스위치를 2단으로 설치하셔야 돼요. 첫째, 스위치를 끌 때 콘덴서의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스위치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콘덴서 스위치를 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소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고소포라는 것은 전자제품, 가령 우리 AC 전기를 DC로 전환하는 어댑터, 휴대폰 충전기 있죠. 그것도 AC 전기를 DC로 변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고급스럽게 나오는 제품들도 거의가 전원은 220V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5V 단위, 12V 단위 이렇게 낮은 전압으로 모두가 다 구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제품은 모터를 돌린다. 모터 돌리는 것도 안에서 전압을 다운해 가지고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 제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커다란 동력을 돌린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장치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 뭐 음악 좋아한다고 가라오케 음악 집에 가져다 놓죠. 가라오케 음악을 가져다 놓으면 모두 요즘 건축된 건축물에는 전선 연결할 때 접지가 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접지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 접지라는 것은 만약에 불필요한 전기적인 뭔가 현상이 있으면 흡수해서 땅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전기를 연결하면 전기는 두 가닥이었어요. 지금은 다 세 가닥으로 접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접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제품은 접지까지, 제품 코드 꼽는 데까지는 거의가 다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선 내부 두 가닥이 오는 전선의 세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이라면 접지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수리한다면 어스선도 설치하고 어스 코드를 넣는데 전선에 넣기가 어렵다. 그러면 특정한 장소마다 접지봉의 연결체를 만들어 거기에 접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전자장비, 컴퓨터 모든 장치 다
고조포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할 때마다 청각의 돌기세포가 쓰러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고 있는 듯해요. 실제로 저는 이러한 이론을 발견하고 특허 등록을 한번 해봤어요. 일본에서 먼저 고조파 방지 장치를 개발하여 등록이 된 제품이라고 거절을 하면서 저는 우리보다 앞선 일본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은 현재상 우리가 콘센트를 열면은 스위치가 한 개가 부착되어 있고 거기에 전기 두 가닥에 붙어서 스위치 작용을 해요. 근데 새로 그걸 보수 작업을 하려면 스위치 두 개짜리 아래 하나 켜고 위에 하나 켜고 아래 하나 켜고 이렇게 두 개로 된 데다가 이제 맨 위에 스위치에는 일반 전기를 연결해요. 보통 그 정상적으로 지금처럼 되어 있던 스위치처럼 두 가닥을 연결해서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아래쪽 스위치 꼽는 장소에 콘덴서를 연결해요. 한 가닥은 전기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전기에 꽂고, 한 가닥은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연결될 수 있도록 콘덴서를 연결해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를 스위치를 끈다. 윗 스위치를 끄겠죠. 그러면 반만 켜지는 게 돼요. 콘덴서 작용에 의해서. 한 번 더 꺼주셔야 돼요. 그렇게 끄면은 고조포의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매미 허물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민간요법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날 뇌출혈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여 함께 공부했던 분 중에서 하동에 계시는 김미희 씨에게 매미 허물을 좀 구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있다고 보내주겠다고 하여 저는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가져가서 매미 허물을 설명을 했어요. 매미는 귀가 없다. 울림, 말을 하려고 얼마나 뜨는지 매미가 짝을 찾는다고 맴맴맴맴 하고 오는 그 소리가 온몸으로 떨어서 나오는 진동이다. 그래서 이것을 프라이팬에 열을 가열해서 살짝 볶았어요. 뭐 보관하던 중에 다른 이물질이라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의 열을 가열해줘요. 그럼 쉽게 갈아져요. 그래서 커피 숟가락으로 좀 조금 떠서 그냥 국을 끓여 먹든지 타가 먹을 때 물에다가 음료수처럼 타고 먹을 때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이라마 말을 못하지만 마음이나마 그 생각을 하고 물을 드셔라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차츰차츰 말이 돌아왔어요. 뭐 자신의 능력인지 매미 허물의 도움인지 뭐 어르신의 도움인지는 제가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도움을 주겠다 해야 도움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그 치료를 약을 매미 허물을 먹고 도움을 한 사람이 살해를 해야 되는데
사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하동에 계시는 김미애 씨한테는 그동안에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몰랐지만 어느 날 대화를 해보니까 말도 되면 매미 허물을 도움받은 분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든 뭐 사례를 하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바쁜 가운데 휴대폰을 물에 빠뜨리는 바람에 전화번호가 다 사라졌어요. 옛날처럼 전화번호부로 기록을 하고 하는 게 이렇게 해놨더라면 김미애 씨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물론 다른 사람한테 막 시간을 내서 찾아가 갖고 김미애 씨 전화번호를 알려면 찾을 수는 있었지만 또 뭐 생업일지라 뭐 일도 있고 이러다가 세월은 시간을 좀 점점 보내게 됐어요. 김미애 씨에게는 행여나 다음에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금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앞을 보고 뭔가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하는 과정에 잠시 급하지 않다고 미루어지는 것, 밀려진 것처럼 조금 있게 되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시리라 믿고 한번 우리가 시간이 되면 만날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때를 기다려서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약을 주고 그 대가를 돌아보를 안 해요. 단지 그분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 5년이 넘었어요. 어느 날 이곳에서 말을 못 듣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니까 매미 허물이 있는데 생각하니까 제가 지난날 잠시 소홀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돌리면 저주파의 간섭이 있어 사람들의 생활에 방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고조파처럼 항상 옆에 없던 새로운 것이 내 옆에 머물면 인체는 반응하고, 가령 뭐 청각 기능이 예민한 사람은 그 보면 휘휘휘휘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밤에 주무실 때 창문 너머 살살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재생에너지, 햇빛만으로 갖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으로 풍력 발전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단위는 좀 환경이 적정한 장소에서 하시고, 조그만한 거 한 400W 정도, 높이는 한 4m 정도. 보통 어디 보면 겨울철에는 바람이 좀 불 때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바람이 약간이라도 분다면 1W의 전기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도 좋은 현상이지만 전기를 충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과거에
전기차 배터리를 지원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가 가정용 전기 충전기, 그러니까 이제 비축해 놓는 겁니다. 가령 배터리 전기 12V다 이러면 12V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죠. 그 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가 달리기에는 좀 사용하기 위협하다 해서 폐차를 하면 정부가 배터리를 수거해 가서 가정용 전력 전원 장치로 쓸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저는 하나 구입해서 태양광 발전 파넬을 연결해서 자체 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려 해도 만들어 볼 수가 없어요. 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모두가 열로 바꿀 수가 있어요. 햇빛을 잘 받고. 그래서 태양광 전기를 만드는 것처럼 태양열로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검색하면 햇빛 발전기, 그래서 안에 난방 같은 걸 넣어놓고 외부에 유리 정도 넣어놓고 적정한 온도가 되면 우리 실내로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기후위기, 지금 2025년도지만 2월이에요. 근데 2025년 가령 6월이나 7월이 되었을 때 무진장 강한 온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추위에 강해졌다가 더위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여름에는 질병을 이겨내고 여름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계절입니다. 땀을 흘리고 자기 몸에 필요 없는 것을 배설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 배설은 필요 없는 물질을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거죠. 가령 인간의 신체에서 나는 냄새, 누군가에게는 악취, 그 냄새에 익숙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땀을 통해서 불순물을 걷어내고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기회가 여름철이라고 봅니다. 여름에 매미 소리 들려오면 나무 밑둥에 한번 가셔서 매미 허물 좀 챙겨 두었다가 겨울철에 그때 약으로 먹는 거는 이라고 봐요. 여름철에는 몸에서 자꾸 밀어내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 겨울에는 어찌됐든 자기 몸의 체온을 유지해서 신체 조건을 유지하려고 끌어당기는 작용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매미 허물을 프라이팬에 일반 세균을 소독한다고 생각하시고 덮거나 조금 볶아 갈아서 우리 뭐 일반 가정에 조미료 만든다고 같이 섞어서 만드는 거 있죠. 여러 가지 표고버섯, 뭐 멸치,
뭐 수산물, 혜태 골고루 갈아 넣어서 조미료로 쓰는데 천연 조미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매. 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치매의 폐해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죠. 어떻다는 걸. 그래서 우리 남한 어머니들은 청각이 잘 안 들리고 한다 하면 일부도 잃지만 치매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치매의 원흉을 한번 쭉 둘러보면 미원, 그러니까 글루타민산 나트륨, 뭐 제일제당에서는 미풍이라면서 미운과 미풍이 전쟁을 붙는 것처럼 두 회사가 생겨서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음식의 맛을 쉽게 낼 수 있다고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되었어요. 지금 4, 50년 됐죠. 공급된 지가 60년, 60년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글루타민산 나트륨 만들어진 거 폐에 도착하면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배설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체가 맛으로 볼 때는 다시마에서 나오는 맛처럼 느껴져서 혀는 맛있다고 속았어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혈액을 타고 이온으로 해리되어 인체 세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짓말쟁이. 보통 누가 어디 거짓말을 심하게 당했다 하면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체의 사기꾼 글루타민산 나트륨. 인체가 자꾸 먹다가 보니까 아니 이게 자꾸 들어오거든. 어느 날 우리 인체가 모두 포기해버린 것이 치매가 아닐까. 저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치매의 원흉이다. 지금이라도 혈액이 되지 못하는 글루타민산 나트륨 섭취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건강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생산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올리고당 단맛을 내는 데는 좋죠. 요것도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되면서 당 성분이 나온다고 소변 측정을 통해서 당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 놓은 거예요. 저는 뭐 학교 가서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하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보고 아 그렇구나 이것을 그랬는가 하고 생각하다 내 생각에 아 이렇구나 이러니까 이러한 영향을 우리한테 끼쳤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조심할 수 있으면 조심해야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요리 실습하고 요리를 보여주는 레시피가 어떻다 하고 자랑하는 요리를 보면 그이가 올리고당을 쓴다고 좀 새로운 당을 쓴다고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영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회를 쏘겨요. 사기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네 번 당하고 죽을 때까지 사기만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사기를 당하면 두 번째는 안 당해요. 아 이거 사기 치는구나 알고
우리 몸이 거짓말을 속아왔던 세포에게 반대로 가지고 있던 정상이 확 뒤집어 버린 것이 아닌가, 치매라고 생각해요. 뭐 치매는 혈액 속에 뭐 전기적 전달이 어떻고 뭐 중금속도 있고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글루타민산 나트륨 만들어진 것. 또 한 가지는 구연산이 인체에 좋다. 그래서 구연산의 화학식 구조를 화학하시는 분들이 찾아내요. 그러면서 화학적으로 구연산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구연산과 과일에 존재하는 천연 구연산, 인체에 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천연으로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 엄마 세월에서 부모님 그 윗대 주로 계속 이 땅에 나는 것을 주로 먹어왔기 때문에 소화시키고 적응하는 게 다 되어 있어요. 화학 공부이라는 게 발달해서 화학으로 만들고 간편하게 만들어진 글루타민산 나트륨, 라면에 무진장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맛을 맛있다고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고 나면 세월이 흘러가면 조상이 될 수가 있겠죠. 보다 더 난 위대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화학공업이 장난을 친 것, 오늘날 폐해가 치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겪지 않게 하려면 화학공업에서 입으로 먹는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는 좀 사라져 주는 게 당연한 도리이겠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드링크류, 약국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데 요즘은 아무 데서나 다 살 수 있어요. 뭐 광고도 열어나게 합니다. 그 제품 한번 먹고 소변 한번 봐요. 실질적으로 소변을 보고 소변 색깔을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릴 때 뭐 좀 감기나 걸리거나 왜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는다. 약을 먹고 나면 오줌 나오는 색깔이 진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것이 혈액에 뭔가 작용을 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오줌으로 진하게 나가는 게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들어온 게 들어오니까 들어온 거 빨리 나가라고 그냥 오줌으로 밀어내는 게 불가합니다. 구연산, 천년에 있는 구연산은 과일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비싼 과일을 정제하고 추출해서 드링크류에 넣고 그 가격으로 유통할 수가 없죠. 화학적으로 구조가 같다고 만들었는데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녹색을 띠고 짙은 오렌지색을 띠고 나오게 됩니다. 인체에서 저희들은 소변을 본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변을 보고 내 몸에서
내 몸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볼 때, 뭔가가 들어간 게 나쁜 게 들어갔다는 증명으로 소변이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학대라고 하는 거죠. 인체에게. 인체는 실험해 볼 대상자는 아닙니다. 가령 먹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청력이다, 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청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의 청력도 점점점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덜 나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저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해야 하고, 먹는 음식, 우리 인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혈액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배설되게 되는 글루타민산 나트륨, 올리고당, 구연산, 이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동에 계시는 김미애 씨, 잘 계시죠? 다음에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